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AI 반도체 이야기만 나오면 대부분 HBM부터 보시죠. HBM을 누가 더 많이 공급하느냐, 삼성전자가 HBM4E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SK하이닉스가 계속 앞서갈 수 있느냐, 그동안 시장의 시선은 여기에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AI 시장의 질문이 한 단계 더 넘어가고 있어요. 칩은 있는데 전기가 부족하고요. 데이터 센터를 지어놔도 전력망 연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GPU를 확보해도 그 장비를 돌릴 전력과 냉각이 없으면 제대로 가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I 시장의 병목이 GPU에서 HBM으로, HBM에서 다시 전력과 냉각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와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굉장히 커요. 삼성전자는 HBM 하나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서버용 D램이 있고요. 낸드와 SSD가 있어요. HBM4E도 있고 파운드리와 선남 패키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지 않을게요. AI 전력난이 왜 반도체판을 넓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지, 이걸 큰 그림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AI 산업이 어떤 순서로 커졌는지 보면 쉬워요. 처음에는 GPU가 부족했어요. 엔비디아 칩을 구하지 못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미루는 기업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돈이 가장 먼저 엔비디아와 GPU 공급망으로 몰렸어요. 그 다음에는 HBM이 부족해졌어요. 좋은 GPU를 확보해도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할 메모리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먼저 주목받았고요. 삼성전자도 HBM에서 다시 고객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칩과 메모리를 확보한 뒤에도 문제가 하나 더 남아있어요. 그 많은 서버를 돌릴 전기예요. AI 산업은 커질 때마다 새로운 병목을 하나씩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돈도 그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AI 전력난이라는 말을 조금 쉽게 풀어볼게요. 예전 데이터 센터도 전기를 많이 썼어요. 검색을 처리하고요. 동영상을 저장하고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기업 데이터를 보관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쓰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대형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수많은 GPU가 동시에 돌아가야 하고요. 이제는 학습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제로 AI를 매일 쓰잖아요. 질문을 넣으면 답을 만들고요.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고 코드를 짜고 문서를 분석하고 기업 업무에도 계속 들어가요. 이걸 몇 명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개인과 기업, 정부와 연구기관까지 함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AI 서버가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서버와 전력 수요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 서버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GPU가 들어가요. HBM도 들어가고요. 서버용 D램과 SSD도 필요해요.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장치가 필요하고요. 열을 잡아줄 냉각 시스템도 함께 들어가야 해요. 이게 서버 한두 대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 단위로 쌓이면 전력 사용량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파트는 다 지어놨는데 전기 연결이 안 돼서 입주를 못하는 것과 비슷해요. 데이터 센터 건물과 서버가 준비돼도 전력망 연결이 늦어지면 실제로 가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경쟁은 누가 GPU를 많이 확보하느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전기를 먼저 확보하느냐, 누가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연결하느냐, 누가 냉각 비용과 전력 효율을 줄이느냐, 이 싸움으로 넓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력난이 삼성전자의 무조건 호재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두 방향을 같이 봐야 해요. 전력이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 가동이 늦어지면 단기적으로 서버 증설 일정도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주문 시점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죠. 이건 부담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요. 전력망이 부족할 정도로 데이터 센터 투자 수요가 크다는 뜻이기도 해요. 기업들은 AI 서버를 더 깔고 싶은데 전력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전력난은 반도체 수요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수요가 너무 빠르게 커지면서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해 생긴 병목이에요.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AI 전력난을 전력주 이야기로만 끝내면 부족해요. 물론 변압기와 송전, 발전, 냉각 쪽도 봐야 해요.
해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인프라에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전력망이 깔리고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돈은 다시 반도체로 돌아와요. GPU가 더 필요하고요. HBM도 더 필요해져요. 서버용 D램과 SSD도 같이 필요하고요. 패키징과 반도체 장비 수요도 따라붙게 돼요.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와 반도체는 서로 떨어진 산업이 아니에요. AI 데이터 센터라는 하나의 큰 공장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산업이에요. 삼성전자를 여기서 다시 봐야 해요. 삼성전자는 HBM에서 늦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이건 시장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SK하이닉스가 먼저 고객 신뢰를 얻으면서 AI 메모리 대표주처럼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하이닉스와 비교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HBM4E가 고객사 검증을 통과할까? 샘플 공급이 실제 납품과 매출로 이어질까? 이 질문이 계속 따라붙어요.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 전체로 보면 HBM은 핵심이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HBM 이외에도 여러 개의 카드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서버용 D램, 낸드와 SSD, 파운드리, 썬단 패키징. 이게 삼성전자를 다시 봐야 하는 이유예요. 먼저 서버용 D램을 봐야 해요. HBM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일반 D램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AI 서버가 늘어나면 HBM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서버 전체를 돌릴 D램도 계속 필요해요. 특히 AI 산업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넓어질수록 서버 수요는 더 넓게 퍼질 수 있어요. 학습은 대형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추론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AI를 사용하는 과정이에요.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고 기업 업무에 적용하는 거죠. 추론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서버도 더 많은 지역에 깔려야 해요. 그러면 서버용 D램 수요도 같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삼성전자의 기본 체급이 나와요. 삼성전자는 D램에서 생산 능력과 고객 기반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시장에서는 HBM 뉴스가 더 자극적이지만요. 실제 실적 체력은 기본 메모리 사업에서도 같이 나와요. 서버용 D램 수요가 강하게 이어지고 가격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여기에 HBM4E까지 고객 신뢰를 얻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변압기만 떠올리면 안 돼요. 전력이 확보된 다음 깔리게 될 서버와 메모리 수요까지 같이 봐야 해요. 전기가 부족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AI 서버를 지으려는 수요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낸드와 SSD도 빼면 안 돼요. AI 모델이 커질수록 처리하고 보관해야 하는 데이터도 커져요. 추론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쓰는 장치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는 고성능 SSD가 중요해져요. 삼성전자는 낸드와 SSD에서도 큰 사업 기반을 가지고 있죠. 물론 낸드가 바로 강하게 회복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공급과 가격을 봐야 하고요. 기업용 SSD 수요가 실제 매출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큰 방향은 분명해요.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저장 장치 수요도 같이 커질 수 있어요.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이 넓은 그림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으려면 HBM4E만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D램, 낸드, SSD, 패키징까지 같이 실적 그림으로 보여줘야 해요. HBM4E도 이제는 속도 하나만 보면 부족해요.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과 냉각이 병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사는 자연스럽게 성능뿐 아니라 효율도 같이 보게 돼요. 속도는 얼마나 빠른가? 전력은 얼마나 쓰는가? 열은 얼마나 발생하는가? 오랜 시간 돌려도 안정적인가? 전체 서버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 HBM4E가 단순히 빠른 제품이라는 걸 넘어서 전력 효율과 발열, 양산 안정성까지 인정받는다면 시장 평가도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샘플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고객사 검증을 통과하고 실제 납품과 매출로 연결돼야 해요. 시장은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파운드리와 패키징도 같은 흐름으로 봐야 해요. AI 반도체는 메모리 하나만 잘 만든다고 완성되지
되지 않아요. 칩을 설계하고요. 그 칩을 실제로 생산하고 메모리를 붙이고 패키징으로 묶어야 해요. 발열과 전력 효율도 같이 잡아야 하고요. 삼성전자가 노리는 그림은 단순한 메모리 판매 회사가 아니에요.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요. 김치만 잘 파는 가게가 아니라 밥과 국, 반찬, 식탁까지 한 번에 차려주는 식당을 만들려는 거예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여러 공급업체를 따로 맞추는 것보다 한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편하겠죠. 삼성전자가 이 장점을 실제 고객사와 수율로 보여준다면 재평가의 폭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볼 부분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여러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카드를 시장이 인정한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파운드리는 수율을 보여줘야 하고요. 고객사를 실제로 확보해야 해요. 선단 패키징도 양산 성과와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고요. HBM도 고객사 검증을 통과해야 해요. 삼성전자는 재료가 부족한 회사가 아니에요. 재료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모든 부분을 따로 확인받는 회사에 가까워요. 그래서 하이닉스보다 반응이 느릴 수 있어요.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강한 한 줄로 설명되거든요. 반면 삼성전자는 여러 조각이 같이 맞아야 큰 그림이 완성돼요. 이걸 비유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이닉스가 가장 잘 팔리는 메뉴 하나를 가진 전문 식당이라면요. 삼성전자는 여러 메뉴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대형 식당에 가까워요. 전문 식당은 시장이 원하는 메뉴가 뜨거울 때 빠르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어요. 대형 식당은 메뉴가 많고 체급도 크지만 모든 메뉴의 품질을 같이 증명해야 하죠. 대신 운영이 안정되고 고객이 전체 메뉴를 다시 인정하기 시작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메뉴가 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시장이 다시 주문하게 만들 품질과 신뢰를 증명해야 하는 회사예요. 삼성전자의 AI 팩토리 방향도 여기서 같이 볼 수 있어요. AI 팩토리라는 말이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넣어서 AI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공장이에요. 예전 공장은 물건을 만들었고요. AI 팩토리는 모델을 학습시키고 추론을 돌리고 서비스를 만들어내요. 그 공장을 돌리려면 GPU만 있어서는 안 돼요. HBM이 필요하고요. 서버용 D램과 SSD도 필요해요. 파운드리와 패키징, 전력과 냉각도 같이 필요하고요. 삼성전자가 AI 팩토리를 이야기한다는 건 메모리 하나만 팔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AI 인프라 안에서 자기가 가진 여러 사업을 연결하겠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고객사가 넓어지는지도 중요해요. AI 시장이 엔비디아 하나로만 끝난다면 삼성전자에게 열리는 문도 좁을 수 있어요. 그런데 AMD가 가속기 시장을 넓히고요. 마벨 같은 회사들이 맞춤형 AI 칩 시장을 키우면 고객사의 종류도 많아질 수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설계하는 맞춤형 칩 수요도 계속 커질 수 있고요. 고객사가 넓어질수록 삼성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문도 많아져요. HBM 공급 기회가 생길 수 있고요. 파운드리와 패키징 기회도 커질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으려면 한 고객사 승인만 기다리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 고객과 여러 제품으로 연결되는 회사가 돼야 해요. 하루짜리 뉴스는 지나가지만 고객사 확장은 회사의 평가를 실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다면 AI 전력난은 삼성전자의 좋은 이야기냐, 나쁜 이야기냐? 답은 둘 다예요. 단기적으로 전력망 연결이 늦어지면 데이터 센터 증설 일정이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주문 시점도 조금 늦어질 수 있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전력망과 냉각 투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AI 인프라의 크기 자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전력 인프라가 병목을 풀어주면 그 다음에는 반도체와 메모리 주문이 다시 따라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난은 반도체 수요가 없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수요가 너무 빠르게 커지면서 산업의 다음 병목이 나타났다는 신호에 가까워요.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할 착각이 있어요. 전력난이니까 전력채만 보면 된다. 이건 너무 짧은 해석이에요. 전력 인프라는 분명 중요해요. 하지만 그 전력으로 돌아갈 서버와 메모리, 저장 장치도 같이 봐야 해요. 두 번째는 AI니까 삼성전자는 무조건 간다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HBM 고객과 파운드리 수율, 서버 메모리 실적을 실제로 보여줘야 해요. 산업이 좋아지는 것과 삼성
삼성전자가 그 수혜를 가져오는 건 다른 문제예요. 마지막은 하이닉스가 앞서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끝났다는 생각이에요. 하이닉스가 앞서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메모리와 저장 장치, 파운드리와 패키징 전체의 시장도 커져요. 삼성전자가 자기 숙제를 해결한다면 다시 들어올 공간은 남아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하느냐? 복잡하게 모든 뉴스를 다 붙잡을 필요는 없어요. HBM4E, 고객사 검증, 서버용 D램 수요와 가격, 기업용 SSD와 낸드 회복, 파운드리 수요율과 신규 고객, 선단 패키징 성과, 그리고 외국인 수급, 이 정도로 좁혀서 보시면 돼요. 이 흐름이 하나씩 맞아 들어가면 시장도 삼성전자를 HBM에서 늦은 회사로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AI 인프라 전체에서 다시 역할을 키우는 회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유자분들은 하루 등락보다 이 조건들이 실제로 맞아 들어가는지 보셔야 해요.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산업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좋은 산업과 좋은 자리는 다르잖아요. AI 전력난이라는 이야기가 커져도 주가는 중간중간 흔들릴 수 있어요. 미국 반도체주가 빠질 수도 있고요. 환율과 금리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처럼 큰 종목은 개인 기대감만으로 계속 올라가기 어려워요.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지, 거래대금이 살아나는지, 하이닉스와 장비주, 후공정과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뉴스가 실제 돈의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관망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한 종목만 붙잡고 있으면 돈의 이동 순서를 놓치기 쉬워요. AI 전력난에서 시작된 돈이 전력 인프라로 먼저 갈 수 있고요. HBM 장비주로 번질 수도 있어요. 후공정과 패키징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요. 서버용 D램과 SSD 기대감으로 다시 삼성전자에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돈은 항상 한 길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고 주간 종목이 따라갈 수도 있고요. 주변 밸류체인이 먼저 움직인 뒤 삼성전자가 뒤늦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 하나보다 돈의 순서를 봐야 해요. 근데 사실 이 흐름을 매일 혼자 전부 챙기는 게 쉽지 않아요.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요. AI 전력 수요 봐야죠. 데이터 센터 투자 봐야죠.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흐름 봐야죠. HBM4E 고객사 검증도 봐야 해요. 서버용 D램과 SSD, 낸드 회복, 파운드리와 선단 패키징, 전력 인프라, 환율과 외국인 수급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본업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이 이걸 매일 전부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같은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도 사람마다 상황이 전부 달라요. 이미 수익권에 계신 분, 본전 근처에서 버티고 계신 분, 손실 중이라 작은 흔들림에도 불안한 분, 현금을 들고 새로운 흐름을 기다리는 분, 삼성전자 비중이 큰 분도 있고요. 하이닉스와 장비주, 전력 인프라까지 나눠서 보고 싶은 분도 있어요. 전부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 드렸던 전자책 자료들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법칙, 돈의 시선, 이 자료 받아보셨던 분들은 지금도 투자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누가 사라 해서 사고 누가 팔라 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느 산업으로 번지고 내 성향과 비중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자책 하나를 새로 준비했어요. 이번 자료는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그름을 읽는 법이에요.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구간이잖아요. AI 전력난에서 시작된 돈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갈지, SK하이닉스와 HBM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먼저 움직일지,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으로 번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이어질지, 증권과 금융, 자동차와 저평가 대형주까지 순환매가 번질지, 이걸 같이 펼쳐놓고 봐야 해요. 이번 자료에는 지금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삼성전자 이후 어떤 종목군을 같이 봐야 하는지, 내 성향에 따라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까지 초보자분들도 보실 수 있게 정리해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전자책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로 확인해야 할 대응 기준,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에 점검할 체크리스트,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그리고 시장의 주도 흐름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같이 준비해뒀어요. 이건 오늘 당장 어떤 종목을 무조건 사라는 자료가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갈지, 일부 비중을 조절할지, 눌림을 기다릴지,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번질 수 있는 흐름을 준비할지, 이런 판단을 하실 때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든 자료예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는 사람마다 대응이 완전히 달라야 해요. 이미 수익권에 계신 분, 본전 근처에서 버티고 계신 분, 손실 중이라 작은 흔들림에도 불안한 분, 현금을 들고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는 분,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큰 분, 하이닉스와 장비주, 전력 인프라까지 나눠서 보고 싶은 분, 전부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자료도 남의 말만 따라가는 자료가 아니라 내 성향과 비중에 맞는 기준을 직접 잡을 수 있게 구성했어요. 시장에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퍼지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흐름인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이번 자료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여기서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받아야지 하는 순간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요. 또 수익 인증이 올라오고 남들이 전부 움직인 다음에 뒤늦게 찾아보게 될 수 있어요. 당장 삼성전자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AI 전력난에서 시작된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 삼성전자 다음 흐름은 무엇인지 먼저 준비해 두자는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긴 뒤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해서 자료를 무료로 받아두세요. 그때그때 뉴스만 보고 움직이는 사람과 돈의 길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사람은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만 정리해 볼게요. AI 전력난은 삼성전자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력망과 냉각 투자가 늘어나야 AI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돌아갈 수 있고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HBM과 서버용 D램, SSD와 패키징 수요도 같이 커질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다시 질문받게 돼요. HBM4E로 고객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서버용 D램과 SSD를 실적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파운드리와 선단 패키징을 AI 공급망 안에서 묶을 수 있느냐? 여러 글로벌 고객사와 연결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해야 해요. 아직 확인할 건 많아요. 고객사 검증이 필요하고요. 양산 안정성도 봐야 해요. 실제 납품과 매출도 중요해요. 외국인 수급까지 따라와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흥분보다 확인이에요. AI 전력난이라는 큰 흐름은 반도체 판을 더 넓히고 있어요. 그 넓어진 판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증명하느냐가 중요해요. HBM 다음도는 전력 인프라 한 곳으로만 가지 않아요. 서버용 D램과 SSD, HBM 장비주, 후공정과 패키징, 그리고 다시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도 돈의 길이 열릴 수 있어요. 한 종목만 보지 마시고요. 돈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느 길목을 거쳐서 어디로 다시 돌아오는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